어릴 땐 비 오는 날이 좋았습니다. 비가 오면 집안 가득 울리던 기계 소리가 멈췄고 아버지 어머니는 일손을 놓았습니다. 어딜 가나 뭐 국수집 아들 그게 제 꼬리표였으니까 거의 국수집뿐만 아니고 이 동네가 좀 싫었죠 되게 어렸을 때나. 반짝 날이 개면 집 앞에는 국숫가락이 커튼처럼 드리워졌습니다. 밀가루와 소금으로 만든 단순한 맛이지만 아버진 국수 중에서도 제일 좋은 맛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처럼 바람 좋고 햇살 고운 날, 뽀득뽀득 잘 마른 봄날의 국수입니다. 예산읍에는 아직도 옛날 방식으로 국수를 넣는 집이 여럿 있습니다. 예산 하면 국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 중에서도 우리 집은 가장 오래된 국수집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집 풍경은 한결같습니다. 다만 지금은 아버지 대신 제가 국수를 만들죠. 2번 누른 반죽이 국수틀에서 가닥져 나옵니다. 밀가루와 씨름하며 산 지 3년째. 이제 조금 국수를 알 정도가 됐습니다. 대나무에 널린 국숫가락을 탁탁 쳐 자르면 면발이 완성됩니다. 하지만 국수의 진짜 맛은 말리는 데서 나옵니다. 속살까지 제대로 말려야 부드럽고 쫄깃한 국수가 됩니다. 장난. 뽑아서 햇빛에 물기 강건조 시켜갖고 안에 들어가서 숙성을 시켜서 다음날 또 내놓고 햇빛에 이렇게 말리는데 그렇게 말려야 국수가 좋고 맛있고 그래요. 햇빛과 바람과 이렇게 섞어서 말려야 잘 말르고 좋죠, 국수가. 숙성 과정을 포함해 최소한 이틀. 그렇게 자연 건조시켜 일명 태양국수라고도 합니다. 예전 나라에서 밀가루를 배급받던 시절이 있었죠. 그걸 가져와 국수를 뽑는 사람이 그땐 많았답니다. 품삯을 주고 국수를 샀으니 그걸 또 삭국수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도 그렇게 국수집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평양 국수래요. 원래 평양 국수 맛이래요. 저희 할머니가 평양 분이셨거든요. 이민 여기 피난 내려와서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하신 게 이 국수예요. 본격적으로 국수를 하시겠다고 이 건물을 지신 거예요. 국수를 말리기 좀 좋게. 그 당시에 여기 하천이라서 잘 안 말라갖고 2층으로 하신 거거든요. 오로지 국수를 위해 지어진 2층 집. 가파른 계단 대신 얼마 전 이렇게 승강기를 만들었습니다. 국수채를 들고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내리려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석가래 밑으로 하얀 면발이 너울거리면 때론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릅니다. 사실 국수만큼
이야기가 많은 음식이 또 있을까요? 옛날에 이렇게 한 집이 참 많았었는데 짭짜리하다. 아마도 어른들에겐 무척 반가운 풍경인가 봅니다. 지금 떡밥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식사 대용처럼 막 이렇게 먹고 그랬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이제 그립잖아요. 이제 옛날 게. 그래가지고 물어물어서 찾아왔어요 여기까지. 그리우셨어요? 그렇죠. 예. 없이 살던 시절에 먹고 그랬으니까. 허기진 날 따뜻한 국수 한 그릇. 기억이 담긴 옛 풍경이 누구나에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창문도 없는 2층 집에 오늘도 국수가 걸립니다. 새벽부터 일하고 겨우 한숨 돌리는 시간입니다. 국수를 시작한 후로 매일 점심은 똑같습니다. 물 많이 넣고 자연국수는 삶아야 되는데 헹길 때도 빡빡 헹겨야 되고요. 빨래 빨듯이. 빨래 빨듯이. 왜요? 예, 왜냐면 자연국수는 짜니까 간기를 다 빼내야 되니까. 그래서 손으로 빨래 빨듯이 막 비벼서 이렇게. 아버지는 국수도 고기처럼 씹는 맛이 좋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이야 찾아서 먹는 국수지만 한땐 국수라면 지긋지긋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먹어야 알지. 아버지가 국수하는 게 되게 싫었어요. 부모님들. 맨날 혼자 있고 그러니까 집에. 바쁘니까 맨날. 그래서 국수 안 먹는다고. 사춘기 때부터 안 먹었었는데. 라면도 안 먹고 막 그래. 원래 처음 시작할 때도 아빠 부모님처럼 일 안 한다고 시작한 건데 자꾸 부모님처럼 똑같이 되는 것 같아서. 똑같이 된다면 어떤 면이? 그냥 일하는 것도 그렇고 가족한테 별로 신경 못 쓰는 것도 그렇고. 우리 아들은 어려서부터 하도 봐가지고 지는 넥타이 메고 다니는 직장 다닌다고 회사 다닌다고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사춘기 때보다도 더 어려서.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지랑 어디 뭐 놀러도 못 가고 그냥 가족은 어디 뭐 주말에는 뭐 놀러 가고 그러시죠. 다른 회사분들은 가족 같은 분위기를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못 느껴봐서 그래서 뭐 그것도 있고 아버지가 막 악착같이 하시는 모습도 싫어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기억 속의 아버지는 늘 한결같았습니다. 국수를 만들거나 술을 드시거나 둘 중 하나였죠. 그런 아버지가 미워서 꿈도 회사원이었습니다. 국수 장사 넌 해야 된다. 해라. 배워라. 그냥 무조건 싫다고만 했죠. 예, 국수라는 게 뭐 그러니까 뭐 저희가 뭐 다른 진짜 큰 공장처럼 막 자동화로 딱딱 뽑는 그런 국수가 아니라 수제로 다 일일이 자연 건조를 해서 하는 국수라서 손이 많이 가서 진짜 엄청 싫었어요. 2011년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주문받았던 국수를 만들지 못해 아버지는 늘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좀 힘들어 하신다고 동네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일을 하시는데 좀 아버지가 못 버티시는 것 같다고, 옛날 같지 않다고. 그래서 우연중에 한번 내려왔는데 아버지가 그래도 국수를 하신다고 막 아침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나가서 봤는데 저 밀가루 포대를 이렇게 불라고 하는데 막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몸이 많이 안 좋구나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집에 오시다가 쓰러져 갖고 그 119 차로 병원에 갔는데
하루도 쉬지 않던 국수 기계가 비 오는 날처럼 그렇게 멈춰버렸습니다. 입원하고 나시니까 해가 쨍쨍 찌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계속 국수 만들러 가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옆에서 감백하면서 지켜보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그 국수가 뭔데 자꾸 아버지가 그러냐. 그래서 그냥 아버지한테 그 국수 그냥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냥 안심시켜드리려고 처음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막상 돌아가시니까 그냥 제가 국수 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냥 너무 죄송스러워갖고 아버지한테. 그래서 아버지가 여태까지 주문 받은 거 그거 일단 제가 제 힘으로 뽑아갖고 다 어떻게 해보자. 그래서 일단은 어머니가 많이 도와준다고 또 하셔갖고 일단 내려오게 됐죠, 여기를. 처음엔 밀린 주문만 끝내리라 생각했습니다. 기다리는 손님들에게 아버지의 소식을 알리고 돈을 되돌려 드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손님들 대부분이 몇 달이 걸려도 국수만 받으면 된다 하는 겁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딱 스치는 게 제가 좀만 더 일찍 내려와서 아버지를 좀 거들고 아버지랑 같이 웃으면서 얘기도 하고 뭐 그랬으면은 아버지가 더 오래 사셨을 거예요 아마. 제 잘못 같아요. 지금도 저 때문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돌아가시지 않게 할 수 있는데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엔. 떠난 부모님을 후회 없이 떠올릴 자식이 세상에 있을까요? 아직도 햇살 좋은 날엔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아버지의 자리에서 일한 지 3년이 됐습니다. 하루 국수를 만드는 양은 밀가루 20에서 25포대 정도. 아무리 주문량이 많아도 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방식으로 국수를 만들다 보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아버지 처음 국수 장사 하실 때 하신 거니까 거의 뭐 40, 50 쌀 정도 될 거예요. 이거 아버지 때부터 쓴 것도 있고 할아버지 때부터 쓴 것도 있고요. 최근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섞였어요. 그냥 뭐 따로 분리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겨울마다 산에 올라가서 이거 해오거든요. 아버지의 노하우로 대량 생산을 해보라는 제안도 있었지만 꿈도 꾸기 힘듭니다. 조금만 맛이 변해도 금방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버지가 제일 좋은 밀가루 쓰셨어요. 입자가 얇은 걸로.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국수장사 시작하고 나서는 계속 그냥 아버지 걸로 하다가 좀 이렇게 다른 것도 만들어 봐야겠다고 해서 다른 밀가루를 했었는데 저희 동네 분들은 단번에 아시더라고요. 뭐 좀 밀가루 바뀐 것 같다고. 좀 조금밖에 안 섞었는데 다른 밀가루랑 그걸 딱 아시더라고요. 저희 동네 사람들은. 그 정도로 저희 동네 사람들은 저희 집 국수를 많이 드셨던 것 같아요. 국수집 일은 새벽에 시작해 밤늦게야 끝이 납니다. 하루 15시간이 넘게 일하는 생활. 아버지는 이 일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전하고 싶으셨을까요? 때론 국수가 아버지가 주신 삶의 수수께끼 같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긴 하루가 끝났습니다. 아들. 아내와 이제 막 100일이 지난 아들 지원입니다. 왜 그래? 아들. 누구야? 응? 아버지가 된다는 건 지금껏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걸 가르쳐 줍니다. 이게 뭐야? 어? 아들? 응? 어휴. 알았어, 미안해. 아버지가 저를 뭐 어떻게 키웠는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지연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좀 아버지 생각 많이 했죠. 아, 아버지도 저를 뭐 이렇게 키웠겠구나. 그 지금 제가 이 아들 갖고 있는 마음을 아버지도 그거를 똑같이 느꼈을 것 같아갖고 이제 마음이 좀 그렇죠. 생각할 때마다. 아들 이건 뭐로 만드는 거야? 아들 튈 것 같아요. 응? 다른 거 만들어 볼 생각 없어? 안 만들어? 뭘? 국수? 쌀국수 같은 거. 쌀국수 안 만들어. 누구 주고 만들어? 나. 와이프가 쌀국수를 엄청 좋아해서 맨날 쌀국수 만들라고 쌀국수 만들어. 요즘은 술도 부쩍 늘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아내도 저 때문에 인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되게 많이 싸웠어요. 진짜 많이. 저는 막 힘들다고 맨날 울고 막 그랬거든요. 얘한테 막 기댈 데는 없고 일은 힘들고 그러니까. 또 저는 저대로 또 힘든 거예요. 막 뭐지? 임신해가지고 배는 불러오는데 집에 맨날 혼자 있으니까 혼자 있고 되게 이것저것 환경이 다 싫어가지고 화 진짜 많이 냈어요. 어머님이 많이 힘드셨죠 저희 때문에. 맨날 싸워가지고. 이렇게 가장이 되고서야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오늘도 청명한 날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봉투까지 또 봉투까지 주고, 정말 꽃이 예뻐가지고 이거 섞어달라고 그랬어요. 예쁘죠? 너무 예쁘다. 고마워. 애기하고 오는지 무거운지 사갖고는. 원래 엄마랑 같이 식사하려고 했는데 요즘 바빠갖고. 네, 어머니가 시간이 안 나셔가지고 마지막으로 식사한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작년 복날인가? 아이고, 엄마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열심히 해.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하루가 마무리됩니다. 열심히 하는 게 왜? 어버이날 가족 식사는 국수가게 안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가 도시가 아니어서요. 도시가 아니어서 한 8시? 좀 있으면 다 닫아요. 문을. 그래서 나가서 먹을 수가 없어요. 다른 날에 비하면 든든한 만찬입니다. 다른 때문에 잘 먹지도 못하는 만우장 앞에 하나 먹어봐. 근데 엄마 먹어. 외아들에 대한 기대도 꺾고 제 뜻을 헤아려 주신 어머니. 쌈장 아버지의 고집 때문에 어머니도 억센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늘 좋아하니까. 엄마 고생 많으시니까. 여보 고생 많으시니까. 이렇게 다는 거. 너무나 조촐해서 더 미안한 어버이날입니다. 사실상 힘드니까 아들이 이런 일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항상 그 마음이죠.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일이
힘으로 다 해야 되고 항상 반복적인 거를 해야 되고 근데 아빠는 아들한테 하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힘은 들어도 일이 쉬는 날 없이 할 수 있는 게 그게 좋다고 일이 즐겁다고 제 아빠는 항상 그러셨어요. 태풍과 장마가 오기 전 국수집은 1년 중 가장 바쁩니다. 날씨가 좋을 때 주문량을 대비해 두어야 합니다. 그러니 눈꽃 뗄 새가 없죠. 아버님 할 때보다 더 하는 양이 늘어났어요? 아니면 좀 그렇죠. 아버지 때는 일주일이건 한 달이건 기다렸다니까. 지금은 뭐지? 그래도 양은 계속 맞추고 있는 게 기계를 좀 튜닝했어요. 아버지 때보다 2배로 빠르게 하고 제가 젊으니까 그래서 훨씬 양도 많이 나오고. 그렇다고 무작정 양이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늘 오시던 손님이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겨우 하는 정도입니다. 아이고 여기 아주 국수 맛있어서 또 다시 사다 먹어. 여기 언제부터 오셨어요? 아이고 맛있어 언제부터 와지 연태까지. 이쁘도 없어. 맛이 달라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아니요 맛이 달라지면 오나 안 오지. 맛이 좋으니까 오지. 요즘은 택배 손님도 많아졌습니다. 포장 박스엔 아버지의 이름 대신 제 이름을 걸었습니다. 아직 좀 이름까지 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름 걸고 제 이름 걸고 하면은 더 열심히 잘 뽑지 않을까 싶어서 옛날에 진짜 싫었는데 이상하게 하다 보니까 또 더 잘하고 싶고 욕심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주변에서는 가업을 잇는다고 거창하게 말해줍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아버지 없이 아버지의 일을 배워가는 중입니다. 국수를 하라. 평생을 말씀하신 이유를 아직도 찾는 중이죠.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어머니에게도 언제나 파스 냄새가 납니다. 아끼려고? 그래도 어머니는 늘 아들 걱정입니다. 굳은 쌀이 홍마냥이 애기 홍마냥 이렇게 나와 있고. 불쌍하지 엄마들? 안타깝지? 꽃다운 나이 33살에 진짜는. 사람 손에는 살아온 인생이 담겨 있다고 하죠. 저는 처음에 되게 아파서 싫었는데 점점 이거 배기고 나서 더 일할 때 편한 거예요. 9살 배기니까 안 아프고 일할 때도 좀 괜찮고 그래서 지금은 좀 좋아요. 아직 멀었죠. 저는 이거 아직 멀었죠. 아빠에 비하면 아빠는 거의 50년 하셨으니까 저보다 훨씬 이만해. 굳은 쌀이 늘어갈수록 아버지 많이 따라간다고 생각해요. 아버지는 국수가 정직한 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걸만하다고 하셨죠. 국수가 잘 마르는 기분 좋은 날입니다. 오늘의 바람은 또 어떤 맛을 낼까요?